이스라엘 선거일까지 10월 27일까지 3달이 넘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좌파 민주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만 2천 명이 넘는 등록된 민주당원들이 투표 자격을 갖췄습니다. 이 정당은 2024년에 노동당과 메레츠당이 합병하면서 설립되었습니다. 그 당시 야이르 골란이 당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정당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교체하기를 희망하는 야권연합의 핵심 정당 중 하나입니다. 이 정당은 후보 명단이 이스라엘 사회의 폭넓은 단면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신 소식을 전하기 위해 선임 특파원 오웬 알트만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오웬, 모든 이스라엘 정당이 예비선거를 하는 건 아니죠. 민주당은 했습니다. 방금 전에 결과가 나왔는데 최신 소식은 무엇인가요? 어떤 소식을 전해주실 수 있나요? 네, 베니타, 명단이 있고 승자와 패자가 있습니다. 매일 이스라엘 정치를 보는 우리에겐 중요한 인간적, 정치적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해외 시청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결과는 이스라엘 좌파의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베니타가 언급했듯이 주로 노동당과 메레츠당의 합병을 통해 만들어진 정당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각 당의 합보다 더 큰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당은 자매 히브리어 채널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크네셋에서 11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다른 조사와도 일치합니다. 그리고 베니타, 지난 선거 기준으로 단순히 말해 약 8석 정도였을 정당치고는 이번에 매우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정당은 간신히 봉쇄 저항을 넘지 못했죠. 어쨌든 더 나아진 위치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부분 그 정당의 대표인 야이르 골란 때문입니다. 방금 언급하셨고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 인물이죠. 이스라엘 대중의 일부, 아주 많지는 않지만 특정 집단에서는 그를 투사, 일종의 좌파적 투쟁적 포퓰리스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일부 이스라엘 좌파가 원하는 답이기도 합니다. 즉, 이타마르 벤그비르와 포퓰리스트들, 그리고 이스라엘 우파에 맞설 자신들만의 투사를 원했던 것이죠. 상대방에게 정말로 맞서 싸울 수 있는 인물, 어떠한 제약도 없이, 사과도 없이 말입니다. 야이르 골란도 언급해야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군대의 전직 최고위급 인사로 10월 7일에 혼자서 가자지구 인근의 키부츠로 내려가 직접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는 이스라엘 정치권에서 많은 신뢰를 얻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가 일부 이스라엘 대중에게 호감을 얻게 된 것은 논란이 많고 다시 말해 공격적이고 포퓰리즘적인 발언들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좌파 중엔 그런 메시지를 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대중 중에는 그런 메시지를 원하지 않는 우파와 그리고 중요하게도 중도 좌파에도 야이르 골란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잠재적 유권자와 지지층을 위해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베니타, 이 정당은 이스라엘에서 드물게 예비선거를 실시합니다. 리쿠드당은 예비선거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비선거가 예정되어 있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이런 예비선거가 점점 사라지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이를 힘의 과시로 삼은 정당에게 진정한 성공이었습니다. 등록한 사람들 중 9만 7천 명이 나와서 투표를 했습니다. 인구 1,000만 명 나라에선 꽤 많은 수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모든 텔레비전 채널이 이번 사안을 취재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채널 12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채널 14가 이스라엘에서 우파 매체로 여겨지는데 민주당에 의해 이 행사를 취재하지 못하도록 금지당했습니다. 자신을 자유주의 진영이라고 여기는 전형적인 이야기죠. 과연 비자유주의에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비자유주의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비자유주의에 맞서 싸워야 할까요? 만약 상대방이 공정하게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본다면 자신도 규칙을 버리고 맞서 싸워야 할까요? 바로 이것이 여기서 제기된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그리고 자신을 자유주의 진영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몇 달간 더 자세히 다룰 흥미로운 문제입니다. 또 베냐민 네타냐후를 언급하셨죠. 그는 종교적 군인들에 대해 한 랍비가 한 끔찍한 발언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 발언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총리가 이렇게 매우 감정적인 문제에 대한 이런 터무니없는 발언들과 거리를 두어야 할 때가 온 것 아닐까요? 맞아요, 베니타. 이스라엘 하레디 대중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리투아니아계 초정통파의 수장인 중요한 랍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종교 시온주의자 집단과 군대를 모두 비난하며 해당 집단 출신 군인들 중 많은 이들이 군복을 입고 있어도 나라를 지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위해 행동하지만 실상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에 대해 이런 말을 한 것은 끔찍한 일이고 베냐민 네타냐후도 당연히 이를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네타냐후와 지지자들은 이것이 네타냐후가 초정통파와 거리둘 기회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들에게 중요한 많은 법안이 통과됐지만 이스라엘 대중 전체에는 그다지 인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니타, 저는 그게 최선의 해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네타냐후에게 매우 위험한 문제입니다. 초정통파의 군복무 문제가 그렇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초정통파 남성들은 이스라엘 군대에 복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중들은 이들이 군복무를 하지 않으면서 군대의 보호 혜택만 누리는 무임승차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우에는 오히려 그 군인들까지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들에게 매우 비인기적입니다. 그들은 네타냐후와 연결돼 있고 그의 연정의 일부입니다. 이런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네타냐후에게는 좋지 않은 뉴스입니다. 이번 사안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선거 때는 잊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사안들이 선거운동 내내 계속될 것이며 이는 야권이 네타냐후를 공격하는 데 좋은 소재가 됩니다. 이 문제는 이스라엘 우파의 분열을 초래합니다. 이 모든 문제들, 쟁점까지도 함께 풀어주신 선임 기자 오웬 알트만 씨, 정말 감사합니다.